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김성화 교수입니다. 제가 소아전문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발열입니다. 아이가 몸에서 열이 막 나니까 놀라서 응급실로 급히 오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언제 응급실을 오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입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감기같이 흔하고 경한 감염성 질환부터 세균성의 중한 감염성 질환과 열심히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발열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병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체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체온계 숫자를 통한 발열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이 날 때는 아이가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손발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는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의 몸에서 열이 막 나니까 당황스럽고 마음이 급하셔서 체온을 재지 않고 무작정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이 의심될 때는 집에서 일단 체온을 재야 됩니다. 제가 체온을 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 공학 체온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막 체온계와 겨드랑이 체온계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체온계 종류를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신데, 이마에 붙이는 체온계나 비접촉 체온계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막 체온계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입니다. 주로 6개월 이후에 고막 체온계를 쓰는데요. 이유는 측정을 위한 적외선이 고막에 제대로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되려면 귓구멍 크기가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체온계를 쓰실 때 귀를 살짝 후방, 뒤로 당긴 후 반대편 눈 방향을 겨냥하듯이 측정하면 적외선이 고막에 닿아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크기가 아주 작은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측정이 힘들고 귀지가 너무 많아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물놀이, 목욕 직후 귀가 아픈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겨드랑이 체온계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3개월 미만 아이는 겨드랑이 체온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막에 비해서 겨드랑이 체온계가 정확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더 작은 아이들에게서는 비교적 체온을 측정하기가 편합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누이고요. 전자체온계를 켠 후 겨드랑이에 위치시킵니다. 아이의 팔을 잡고 몸통에 붙이고 눌러서 체온계를 고정하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15초 정도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삐빅 소리가 나오면 중심 체온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체온계를 꺼내서 온도를 확인합니다. 두 방법 모두 38도 이상이면 발열이라고 판단하시면 편하고요. 겨드랑이 체온계의 경우 37.5도 이상의 경우도 발열을 의심해 보시고 자주 재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아이의 38도 미만의 열은 해열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으로 열이 날 경우 추가적인 증상은 없는지, 아이 컨디션은 어떤지 꼭 확인해보고 해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해열제를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해열제는 열이라는 증상 완화의 효과만 있을 뿐 사실 원인 질병의 결과나 해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 5세 이전의 아동에서는 단순 발열도 열성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해열제를 안 먹이시고 놀라셔서 응급센터를 달려오시다가 아이가 품 안에서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먼저 해열제로 처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는 경구, 즉 입으로 먹는 진통 해열제의 복용이 가장 손쉬운 해열 방법입니다. 6개월 미만은 타이레놀 시럽만 섭취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이라면 이제 콩팥으로 다른 약을 대사할 수 있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브루펜, 이부프로펜 복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체온이 38도 이상이라면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맞게 한 가지 해열제를 골라서 1회 복용을 먼저 해주십시오.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건강한 아이의 37.8도, 37.9도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해열제를 먼저 먹이신 후에 브루펜 복용이 가능한 6개월 이상의 아이라면 2시간, 6개월 미만의 아이라면 4시간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체온을 잽니다. 이번에도 38도 이상이라면 6개월 이상의 아이는 그 다음 계열의 브루펜을 연령과 체중에 맞게 주고,
6개월 이하는 4시간 간격을 지켜서 타이레놀을 다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지켜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해열제 교차 복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 그러면 2시간, 4시간 사이에도 열이 39도 이렇게 올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그때는 미온수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시고 보셨을 때 아이가 오한이 없다면 38도 정도 어른이 만졌을 때 따뜻한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맨손이나 가제수건을 이용하여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체온이 더 잘 떨어집니다. 열이 나면 몸에서 수분이 더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체온이 오를 때마다 추가 수분 공급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평소보다 너무 적게 마시거나 수유량이 적거나 입술과 입안이 마른 것은 아닌지. 두 번째, 하루 기저귀 소변 횟수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줄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생아나 어린 영아의 경우는 하루에 소변 기저귀를 한 8번 이상은 가는 것이 정상 범주입니다. 이보다 횟수가 너무 많이 줄진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 수분을 섭취시킬 때는 주스나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분유, 모유 수유 시 물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가 심하게 늘어져 있고 의식이 흐린 경우. 두 번째, 경련이 일으키거나 목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청색증 같은 위험한 증상이 동반될 때. 세 번째, 생후 100일, 특히나 80일, 90일 미만 아주 어린 영아의 발열이 있을 경우. 네 번째, 만 4, 5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고 있을 때. 다섯 번째, 소변량이나 수유량이 급격하게 줄거나 혈변이나 심한 설사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특히 100일 미만의 아기는 아직 면역 체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열은 우리 아이 몸이 병균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해열제와 말씀드린 미온수 마사지, 수분 보충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실 때는 언제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김성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